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강제로 두 사람의 미인을 첩으로 거느리게 된 어떤 남자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대왕 시절에 유선비란 사람이 있었다. 일찍이 문명이 있어 나이 20의 사마시에 등과하였으나 집이 매우 비난하였다. 경기도 수원 땅에 살았는데 그 처모 씨가 재주와 성품이 다 아름다워 바느질로 생활을 꾸렸다. 하루는 누가 전하기를 대문 밖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칼춤을 잘 춘다고 하였다. 유생이 안뜰로 불러들여 기회를 시험하게 하였는데 그 여인이 들어와 찬찬히 유선비의 철을 뜯어보더니 바로 대청으로 올라와 서로 안고서는 큰 소리로 몹시 슬프게 울었다. 그 연고를 몰라 처에게 물으니 처가 대답하기를 안면이 익은 사람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검수를 시험하지 않은 채 며칠 집에서 머무르게 하고 보냈다. 대엿새가 지난 뒤 사랑채에서 바라보니 계집종 두어쌍이 앞서고 가마 두 채가 그의 집으로 향했다. 유선비가 의아한지라 사람을 시켜 어디서 오는 내행이기에 우리 집으로 잘못 들어오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하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문으로 들어와 문 안에 가마를 내려놓았는데 사람은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막에서 잤다. 유선비가 한층 더 의아하여 안채에 글을 보내 물었으나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억지로 물을 것 없다고 했다. 이날 저녁부터 밥과 반찬이 풍성해지며 산의 진미가 나왔다. 마음에 더욱 의혹이 생겨 또 편지로 물으니 다만 배불리 먹기만 하면 되고 물을 필요 없으니 차차 알게 되리라 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과 저녁밥도 또한 이와 같았다. 며칠이 지난 후 안채에서 편지를 해 청하기를 한양으로 갈 행차를 꾸리라고 하였다. 유선비가 괴이하게 여기고 중문 안에서 잠시 아내 보기를 청하여 물었다. 내행은 어디에서 왔소? 조석 대접은 어찌 그리 풍성하고 한양 간다는 말은 무슨 곡절이며 어떻게 행구를 차려 길을 떠난다는 것이오? 그러자 처가 웃으며 말하였다.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한양으로 갈 마부와 말은 괴념치 마십시오. 제가 맡아서 대령하리니 다만 행차 채비만 하시면 됩니다. 유선비는 의아하였으나 매사에 틀림이 없는 사람인지라 아내가 하는 대로 내맡겨 두었다. 다음 날 아내가 탈 가마가 준비되었고 자신이 탈 말도 또한 안장을 구비하여 대령하고 있었다. 유선비는 말을 타고 그저 아내의 뒤를 따르면 되었다. 한양 남대문에 도달하자 회동에 어떤 대갓집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탄 가마는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자신은 중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들어가니 사랑채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자리가 깔려 있고 서책과 붓벼루 등 속의 진물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었다. 관을 쓴 사람 두엇이 청지기 같은 모습으로 대령하고 있었고 심부름 시킬 노비무리 네댓 사람은 뜰에 아련하고 있었다. 유선비가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냐? 모두 진사님 댁의 노비들입니다. 유선비가 말했다. 이 집은 누구 댁이냐? 진사님 댁입니다. 다시 좌우에 펼쳐진 진물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물으니 대답하였다. 모두 진사님께서 쓰실 진물입니다. 유선비는 마치 운무 속에 있는 듯 놀라고 어리둥절하였다. 저녁 후에 촛불을 밝히고 앉았는데 아내가 글을 써보냈다. 조금 있다 미인 한 사람을 내보내리니 고적한 회포를 풀기 바랍니다. 유선비가 미인이란 누구며 이것이 무슨 일이냐? 고 답하였으나 처가 말했다.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은 후에 청지기 무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자 안채에서 한 쌍의 계집종이 절대미인 한 사람을 옹이하고 나왔다. 곱게 단장한 여인이 촛불 아래 앉아 있는데 시비가 또 침구를 깔아놓고 들어갔다. 선비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으나 웃으며 대답하지 않는지라 곧 잠자리에 함께 들어 운우지정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유선비의 처가 말하였다. 새 사람 들어온 것을 축하하며 오늘 밤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서 보내겠습니다. 선비가 또한 그 연고를 몰랐으나 하는 대로 맡겨둘 따름이었다. 그날 밤 시비가 전과 같이 한 미인을 옹이하고 나오는데 얼굴 생김새를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선비가 또 그 미인과 동침했는데 어찌나 좋은지 무릉도원에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가 또 글로 축하하였다. 오후에 문 밖에서 갑자기 갈도성이 있더니 한 하인이 들어와 고하였다. 건판서 대감님의 행차가 들어오십니다. 선비가 놀라 마루에서 내려와 맞이하니 잠시 있다가 한 노재상이 추원을 타고 들어왔다. 유선비를 보자 흔연히 손을 잡고 마루에 올라가 좌정하였다. 선비가 절을 올리고 물었다. 대감께서는 어떤 존귀한 어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이 한 번도 조난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강림하셨습니까? 노재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아직 꿈을 깨지 못하였는가? 내가 말해 주겠네. 자네와 같이 늘어진 발자는 고금에 짝할 사람이 드물 것이야. 예전에 자네의 장인집 그리고 나와 역관 현지사의 집이 모두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세 집이 함께 딸을 낳았더라네. 일이 매우 희한하고도 기이했던 까닭에 세 집이 서로 돌아가며 아이를 보내어 보였다네. 조금 자란 다음에는 세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만나며 놀았는데 자라면서 그 애들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세 사람이 한 남편을 섬기리라 하고서는 서로 약조까지 했었다네. 그런 줄은 나도 몰랐고 나머지 두 집 또한 몰랐다네. 그 뒤로 자네의 장인집은 이사갔고 소식을 듣지 못했네. 내 딸은 측실 소생인데 개년이 되어 혼인을 의논하니 한사코 원치 않으며 말하기를 이미 이전에 약속이 있으니 자네 철을 따라 같은 남편을 섬겨야 마땅하거니와 그 외에는 비록 부모 집에서 처녀로 늙어 죽을지언정 결단코 다른 집에는 시집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네. 현지사의 딸도 또한 이와 같았다네. 나무라기도 하고 달래기도 했으나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는지라 25이 넘도록 아직 시집을 못 갔다네. 접대 들으니 현지사의 딸이 검수를 배워 팔방으로 나가 논일며 장차 자네 장인집이 이사한 곳을 찾을 거라고 하더군. 그러더니 일전에 수원 땅에서 만났다고 하였네. 그저께 밤에 나왔던 가인은 바로 내 서녀이고 어젯밤에 나온 가인은 현지사의 딸일세. 집과 노비 및 진물과 서책, 수백마지기의 전답 등속은 지참금으로 나와 현지사가 마련한 것이라네. 자네는 일거에 아름다운 두 여인과 막대한 재산을 얻었으니 옛날의 양소유도 이보다 낫지는 않았을 것일세. 그러니 누가 보아도 자네 발자가 늘어졌다고 이를 수 있겠네. 판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람을 시켜 현지사를 불러오게 했다. 그러자 잠시 후에 한 노인이 앞에 왔다. 유생이 절하니 권판서가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 현지사라네. 세 사람은 주안상을 걸게 차려 종일토록 실컷 즐기고서 자리를 파했다. 유선비는 몰랐지만 권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대 최고가는 세도가 권대운이었다. 유선비는 일처이첩과 한 집에서 서로 화합하며 수년을 즐겁게 보냈다. 그런데 하루는 유선비의 처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조정은 남인이 득세하고 있는데 권판서는 남인의 우두머리로 전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남인이 하는 일이
매우 악랄하고 수상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인륜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 없는데 하늘은 그런 폐륜을 오랫동안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남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권판서의 여식이 우리와 같이 있으니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연자의 죄를 물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일찌감치 시골로 내려가 숨어 재앙을 면하는 계책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유선비가 아내의 말을 옳게 여기고 가산을 답한 다음 처와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한양에 돌아오지 않았다. 숙종대왕의 패비 인현왕후가 복위한 후에 왕비장 씨가 희빈으로 강등되었다. 얼마 안 있어 장희빈이 사약을 받아 죽으니 장희빈 편에 섰던 남인은 다 죽거나 귀양을 갔다. 권대운 또한 그 중에 끼었으니 바로 갑술년에 일어난 갑수록사이다. 유선비만 홀로 연자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니 유선비는 처복이 많고 그 처는 가히 식견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풀이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